땅속 어느 굴에 한 호빗이 살고 있었다. 굴이라고는 하지만 지렁이가 우글거리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앉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메마른 모래만 깔려있는 건조한 굴도 아니었다. 그곳은 호빗의 굴이었고 그것은 곧 안락함을 의미했다. 이 호빗의 이름은 빌보 베긴스였다. 또는 골목쟁이네 빌보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느 날 마법사 간달프가 찾아와서 빌보에게 모험을 제안했다. 하지만 빌보는 50살이 된 중년에 배 나온 작은 호빗이었다. 간달프의 모험에 대해서 당치 않은 얘기로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다음날 난쟁이족의 족장인 소린과 12명의 난쟁이들과 간달프가 빌보를 찾아왔다. 예전에 난쟁이들은 외로운 산의 지하에 왕국을 짓고 살았는데 용이 습격해와서 지하 왕국을 다 빼앗겼다. 수많은 난쟁이들이 죽었고 지하 궁전에 있던 보물도 모조리 빼앗겼다. 난쟁이들은 자신들의 빼앗긴 왕국을 찾으러 갈 계획이었는데 빌보에게 그 궁전의 문을 여는 도둑으로 함께 가자고 청했다. 빌보는 소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함께 모험을 떠났다. 외로운 산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 빌보 일행은 트롤을 만났다. 빌보 일행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이어서 트롤들이 모여서 음식과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섰다. 빌보는 몰래 그들에게 접근해서 식량을 빼오려고 했으나 트롤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난쟁이들도 트롤들에게 붙잡혀 빌보 일행은 순식간에 트롤들의 밥이 될 뻔했지만 간달프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빌보 일행은 착한 요정들이 사는 최후의 아늑한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외로운 산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이내 폭풍우가 내리쳤고 그들은 비바람을 피해 작은 동굴로 들어갔다. 그런데 하필 그 동굴은 고블린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빌보 일행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고블린들에게 붙잡혔으나 이번에도 역시 간달프의 도움을 받아 달아날 수 있었다. 빌보는 일행을 뒤쫓아온 고블린과 다투다가 일행을 놓쳤다. 빌보는 어둠 속을 헤매다가 반지를 죽게 되었다. 그 반지는 손에 끼며 모습이 사라지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지였다. 빌보는 이 반지 덕분에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동굴에서 벗어난 빌보는 난쟁이들과 재회했지만 늑대들이 그들을 쫓아왔다. 빌보 일행은 나무 위로 올라갔다. 난쟁이들과 늑대들 사이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면서 고블린들이 모여들었다. 고블린들은 난쟁이들이 올라가 있는 나무에 불을 질렀고 난쟁이들은 조금 있으면 꼼짝없이 고블린에게 잡힐 상황이었다. 하지만 커다란 독수리들이 날아와 빌보와 난쟁이들을 구해주었다. 독수리들과 헤어진 빌보 일행은 간달프의 소개로 베오른의 집에 찾아갔다. 베오른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으로 곰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베오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조리 설명하자 베오른은 빌보 일행을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들은 베오른에게 물과 음식을 얻어서 어둠 숲으로 들어갔다. 어둠 숲은 떡갈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낮에도 빛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었다. 숲에서 길을 잃은 난쟁이들은 거대한 거미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빌보가 재치있게 난쟁이들을 구해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난쟁이족과 원수지간인 요정들에게 사로잡혔다. 빌보가 꾀를 내서 빌보와 난쟁이들은 빈 포도주통에 숨어서 요정의 궁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드디어 외로운 산에 오른 일행은 산 중턱에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비밀문을 찾아냈고 힘으로 그 문을 열 수 없었는데 소린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결국 문을 열고 지하 왕궁으로 들어갔다. 동굴을 한참 내려가자 보물 창고가 나왔고 거기에 용 스마우그가 잠들어 있었다. 빌보는 절대 반지를 끼고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마우그는 예민한 후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스마우그가 빌보에게 말을 걸자 빌보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윽고 스마우그는 빌보에게 화염을 내뿜으며 공격했고 빌보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화상을 입었다. 난쟁이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은 빌보는 소린으로부터 아르켄스톤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그것은 1000개의 면을 가진 공 같았지. 불빛을 받으면 은처럼 빛나고 햇빛을 받으면 물처럼 빛나고 별빛 아래서는 눈과 같고 달빛 아래서는 비와 같았지. 스마우그는 보물을 훔치기 위해 들어왔던 도둑이 이용한 문을 찾기 위해 지하 왕궁 밖으로 날아올라 산 서쪽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위험을 직감한 빌보가 그의 일행이 사용했던 문을 닫으라고 요청했고 소린이 그 문을 닫았다. 보물도둑의 출입구를 찾을 수 없어서 화가 난 스마우그는 난동을 피웠다. 산 비탈에 바위가 떨어지고 돌멩이가 우르르 쏟아졌다. 분노를 터뜨리고 기분이 좋아진 스마우그는 호수 마을에 있는 인간들이 그 도둑을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달리는 강의 남쪽으로 날아갔다. 출입구를 닫은 상태에서 문 위로 바위와 돌멩이가 쌓여서 문을 열 수 없었던 빌보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용이 있는 곳을 통과해서 다른 쪽 출구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겁에 질린 난쟁이들은 빌보를 앞세웠고 빌보는 2번이나 그곳에 갔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다소 용감하게 용이 있던 장소로 들어갔다. 난쟁이들은 용이 있던 곳 앞에서 빌보를 따르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다행히 용은 굴에 없었고 빌보는 아르켄스톤을 발견하고 그것을 훔쳤다. 갑자기 날아든 박쥐 때문에 횃불을 놓친 빌보는 난쟁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스마우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난쟁이들은 그제서야 횃불을 만들어 빌보에게 다가갔다. 보물을 구경하게 된 난쟁이들은 보물의 마력에 푹 빠졌다. 하지만 빌보는 좀 달랐다. 빌보는 생각했다. 그래도 골목쟁이네는 난쟁이들보다 보물의 마력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 난쟁이들이 보물을 살펴보는데 실증을 내기 훨씬 전부터 그는 보물의 진저를 내며 바닥에 앉아서 이 모험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보물도둑의 침입으로 화가 난 스마우그는 빌보를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호수마을로 가서 불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호수마을에 사는 바르드라는 용사가 쏘아올린 화살이 비늘이 비어있던 스마우그의 왼쪽 가슴에 꽂히자 스마우그는 요란한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곤두박질 쳐 죽었다. 스마우그의 습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호수마을의 사람들은 용의 보물을 되찾으러 온 난쟁이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마음으로 보물을 노리고 외로운 산을 찾아갔다. 호수마을의 군대는 요종들의 군대와 합세하여 외로운 산 앞에서 무장한 채 진을 쳤다. 스마우그를 죽인 바르드는 스마우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보물에 대하여 협상하길 원했다. 하지만 난쟁이족의 족장인 소리는 보물의 마음을 빼앗겨 호수마을에서 자신의 일행을 도와주었던 인간들에게 정당한 답례를 할 생각이 없었다. 소리는 난쟁이 군대를 불렀으며 난쟁이 군대는 외로운 산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빌보는 전쟁을 막기 위해 아르켄스톤을 인간족과 요종족에게 내어놓고 협상에 사용해보라고 제안했다. 소리는 빌보가 아르켄스톤을 넘긴 것을 알고 격분했다. 소리는 소리 지르며 그에게로 몸을 돌려 양손으로 그를 움켜잡았다. 너희 볼품없는 호빗 녀석이, 너 조그만 도둑놈이. 그는 말이 막혀 소리 지르며 불쌍한 빌보를 토끼처럼 흔들어댔다. 두린의 수염에 맹세코, 간달프 영감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군. 내 놈을 선택했으니 그 영감을 저주해야겠다. 그의 수염이 시들어 버리기를. 내 놈을 바위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결국 소리는 아르켄스톤을 받고 그 대신에 빌보의 몫으로 약속했던 보물의 14분의 1을 바르드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빌보는 난쟁이들에게 쫓겨나듯 지하 왕궁을 떠났다. 다인이 이끄는 난쟁이 군대가 외로운 산에 도착하여 인간과 요종 군대를 뚫고 소린에게 가려고 했다. 난쟁이 군대는 아르켄스톤이 인간들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흥분하여 교전이 일어나려던 참에 간달프가 나타나 고블린과 와르그가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난쟁이, 요종, 인간, 고블린, 와르그가 서로 맞붙은 5군데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고블린과 와르그의 공격에 맞서 난쟁이, 요종, 인간은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하지만 고블린 군대가 워낙 많아서 역부족이었다. 종말은 머지 않은 듯이 보였다. 빌보는 생각했다.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고블린들이 성문을 점령하고 나면 우리는 모두 살해되거나 쫓기거나 잡히겠지. 그렇게 고생하며 많은 일을 겪은 후에 이렇게 되다니 정말 울만도 하지. 차라리 스마우그가 그 지긋지긋한 보물들을 가지고 그냥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전세가 완전히 기울려고 하던 순간에 베오른과 독수리 떼가 도착하여 전세가 역전되었다. 인간, 난쟁이, 요종 연합군은 결국 승리를 거두었지만
빌보의 일행이었던 킬리, 필리 그리고 족장 소린이 전투에서 죽고 말았다. 전투가 끝나자 외로운 산은 난쟁이들이 다시 다스리게 되었고 빌보의 몫으로 약속되었던 보물의 14분의 1은 바르드에게 양도되었다. 바르드는 빌보에게 풍족하게 보상하길 원했지만 빌보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매우 친절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내게 걱정거리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그 보물을 다 싣고 집으로 가겠습니까? 도중에 틀림없이 전쟁이나 살인이 일어날 텐데요. 그리고 무사히 집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보물을 내가 무엇에다 쓰겠습니까? 그러니 그 보물은 당신 손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빌보는 간달프와 함께 호빗 마을 샤이어로 돌아왔다. 호빗 마을에서는 빌보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그가 도착하던 날 그의 물건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다. 지루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빌보는 경매로 팔린 물건을 다시 사기도 했다. 그 이후로 빌보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빌보의 집에는 이전에 모험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주변에 있는 호빗은 그로 인해서 빌보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했지만 빌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간달프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예언이 사실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나? 자네가 그것을 실현하는데 한몫했다고 해서 예언을 안 믿는 건 아니겠지. 자네의 모험과 탈출이 그저 자네만을 위해서 순전히 행운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안 그런가? 자네는 정말 대단히 훌륭한 사람, 골목쟁이네야. 그리고 나는 자네를 아주 좋아하지. 하지만 이 넓은 세상에서 자네는 결국 아주 작은 인물에 불과하다네. 황송합니다. 빌보는 웃으면서 말하고는 그에게 담배통을 건넸다.